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빼고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시장을 좀 괴롭혔던 주된 재료를 보면 우선 그 대장주 역할을 할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오늘 확 밀려버렸잖아요. 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오늘 지수가 빠질 때는 앞장서서 빠지면서 지수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죠. 지금 1월 5일 고점이 98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85달러대까지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오고 51선을 깼죠. 작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돌파했었는데,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10월 이후에는 51선 이하에서 마감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 종목이 이제 빠진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10만 주를 팔았어요. 10만 주를 팔았다라는 내용이 공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공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10만 주 팔았다. 그럼 이 사람이 10만 주 판 거는 지금이 반도체 업황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을 판단을 했겠죠. CEO가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회복되는 게 아닌가 보지. 뭐 이런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런 게 문제가 되나 보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국면인가 보다.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이제 빠졌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는데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나쁜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한 만큼 이제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문제. 이게 지금 바이든이 러시아에 막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또 이제 발트 3국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뭐 리투아니아를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에게 미국산 미사일 뭐 무기 이런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승인했다라고 하잖아요. 막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그 감정선도 건드리면서 실제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잖아요. 이러면서 만약에 이게 터지면 우크라이나가 그 곡물 관련된 생산 역할, 다음에 이제 가스관 이동 경로 뭐 이런 것들에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에너지 쪽하고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투자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 또 미국과 러시아라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던져지면서 어떤 사태로 확산될지 모르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들을 좀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빠졌는데 그나마 좀 위안을 삼자면 이틀 양봉 나오고 나서 오늘 음봉을 하는데 사실 음봉이 크지도 않았고 코스피가 지수 낙폭 자체는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11월에 저점에서 또 그 근처에서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820 정도 되는 게 지지선인가? 이게 사실 2920에서도 그때 희망 고문하면서 요 근처에서 또 몇 번 반복적으로 희망 고문하다가 이제 깨져버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투자들이 좀 생각을 달리 먹은 게 2800이면 PBR 1.0배 수준인데 설마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그 이하까지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의 어떤 방어 기대감이 나오면서 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오늘 종가로는 82가 찍혔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81이 찍히면 이게 ADR은 코스피가 80, 코스닥은 75를 과매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ADR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0일 평균치가 8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다 81 정도에서 꼬리가 달리고 돌아서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800이 갖는 의미가 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매도가 좀 그 근처 가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어제 올라간 거에 절반 이상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작년도 10월 저점에서 또 방어를 하는 움직임은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각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작년도 9월, 10월에 빠졌던 각도만큼 빠지고 있어요. 1040에서 오늘 100포인트가 거의 10% 가까이 고점 대비
연초 고점 대비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꼬리도 그렇게 아주 긴 건 아니었고,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 견디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기관이 매수죠. 뭐 저는 외국인들은 2천억이면 저 매도에서도 2조 7천억 정도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판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관이 왼수짓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2천억씩. 연기금은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빠지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많이 내려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 연말 배당 때문에 들어온 물량 털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매도 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관 쪽에서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더 확대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전혀 받아주는 그런 주체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 매수로 출발했다가 매도로 뒤집어졌는데 장중에 매도 규모 자체를 많이 못 늘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는 거의 만땅 채운 것 같다. 예, 그래서 매도할 여력이 없다 하면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타이밍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물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현물에서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이걸 좀 공간을 열어줘야 현물에서 딸려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정도 수준 종가 저렇게 됐다 해서 조금 열리는 거지 위가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 부분이 좀 풀려줘야 된다. 다음 주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제가 오늘 코스닥은 일부러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별로 안 팔았어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매수하고 근데 사실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 수하고 매도한 업종 수하고 숫자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매수한 업종이 조금 더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대형주 쪽에서 얘들이 확실히 선물을 좀 의식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은행,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뭐 이런 거 매수했는데 어쨌든 이제 기관 쪽에서 방어주,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일부 의식하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뭐 그냥 대부분 다 팔아서 기관이 역시 이제 지수를 좀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를 늘렸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수를 눌렀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 포인트 전에 하이닉스 수급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기관이 오늘 하이닉스 외국인들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 매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번 주 토탈에서 봐도 외국인들은 주간 단위로는 약간 매수해요. 삼성전자는 매도지만 삼성전자는 화수목금 내리매도인데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다 팔았잖아요. 투신도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에 대해서 사실 외부 재료 때문이면 외국인들이 반응해야 되는데 기관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좀 풀려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풀려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해서 끌어다 올려주면서 저걸 끌고 들어와 주는 장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주간 단위로 제법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일시적이냐. 그래서 FMC 전후에서 바뀔 거냐. 이제 월 단위로 아직은 순매수긴 한데 다음 주에 이번 주 같은 매도가 나면 월 단위도 뒤집어지면서 2달 연속 순매수에서 끝나는 3개월 연속 매수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FMC 전후에 이 매도가 멈춰주고 매수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절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G에너지 솔루션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 2위냐 3위냐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만큼 이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 팔고 이걸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시가총액 2위가 되면 하이닉스를 더 줄이고 이걸 늘리고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앞서서 또 매도가 가동이 될 거냐 아니면 이미 이제 오늘 같은 매도로 기관들 매도가 저렇게 나온 거 봐서는 이미 현금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거냐.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좀 다음 주 내내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저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형태의 뭐 무조건적인 매도가 나오는지 요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가 지금 82 정도였잖아요. 현재.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월요일 개장 전 ADR이 77, 78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과매도가 되고
코스닥도 아마 월요일에 보시면 동시호가에 하한가 지키는 종목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월요일에. 그 물량 받은 자리가 저점이 될 거냐. 그러니까 오늘 찍혔던 저점이 깨지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2,800이 문제가 아니라 2,700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월요일부터는 주간 단위로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ADR 80, 11월 저점, 그 다음에 이제 PBR 1.0배 정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자리까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추초에 이제 이게 반격이 나오는지 여부 봐야 되고, 특징주로는 엔터미디어주가 괜찮았고, 화장품주,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시황상.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워 한다, 업종 접근도. 이게 좋으려면 막 자동차, 반도체 막 이런 것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섞여주는 그런 장이 나오는지 여부를 주초에는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때리면 제가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원이 이전보다는 좀 빈번하게 되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치고받는 자리로 좀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막 공포감 갖기보다는 이제 치고 받는다. 그래서 칠 때 이제 받을 때 그때 좀 구분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